자,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모형을 계속 만들었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모형을 만들 겁니다. 오늘이 모형 마지막 수업이 될 거고 다음 주부터 현장으로 나갈 건데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먼저 건축물 외벽은 다 됐어요.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지붕이 지금 안 됐으니까 지붕을 마무리 하시고요. 채색은 지붕만 합니다. 자, 건축물은 오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1시간 안에 마무리 하셔야 건축물 밑에 바닥판에 데크 설치를 하실 거고요. 지금 데크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필름지를 갖고 왔습니다. 자기 면적만큼 잘라서 자기 부지를 올려놓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필요 있는 부분, 그러니까 데크로 실제 쓰여지는 부분을 볼펜으로, 모나미 볼펜이 딱 좋습니다. 볼펜으로 자를 대고 데크에 살처럼 보여지게 그리시고 거기다 붙이셔서 지붕도 채색은 지붕만 한다 그랬죠? 지붕은 각자의 기호에 맞게 채색을 하는데 가능하다면 빨로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빨로파 지붕은 사용하지 않아요. 정말 컨츄리하거든요. 빨로파는 사용하지 않고요. 회색 계열, 그 다음에 브라운 계열, 이런 색깔로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색 뭐 이런 것도 쓰면 안 돼. 파스텔 계열도 되게 안 좋은 색깔이니까, 아주 촌스러운 색이니까. 정말로 건물 전체가 파스텔 계열이면 괜찮아. 그런데 지금 우리 건물이 그런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을 파스텔이나 원색 계열로 빨로파를 쓴다거나 이러면 안 좋으니까 그 외의 색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색 계열이나 브라운 계열로 지붕을 칠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누구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헛간같이 생긴 것도 지붕에다가 채색을 하셔야 되고요. 지붕에 홈이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홈을 좀 그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홈이 좀 있어야 돼요. 홈이 좀 있어서 이쪽에도 다 홈을 집어넣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건축물이 완료되면 건축물을 붙이고 그 외의 공간을 오금본드로 우리 베이스 잔디밭 만들었던 것처럼 그 외의 공간을 이걸로 죄다 떡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떡칠을 해놓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설계 도면에 나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거기다가 유지, 이쑤시개를 좀 꽂아놔야 됩니다. 유지 있나요? 철사를 꽂아 놓는다든가. 그리고 이 도면 원본이 있을 겁니다. 원본을 옆에다가 놔두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나무를 세울 때 거기에는 무슨 나무가 들어갈 건지 원본을 보고 위치는 이쑤시개나 철사로 꽂아놨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나중에 굽고 나면 잔디밭이 굽고 나면 거기에다가 나무를 꽂아서 심으면 됩니다. 모형은요 실지 공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다. 실지 공사도 이렇게 합니다. 베이스, 그러니까 지반 공사를 먼저 하죠. 지반 공사하고 난 다음에 시설물 공사합니다. 시설물 공사 뭐 있어요? 먼저 포장 공사, 조형물 공사, 구조물 공사, 이런 시설물 공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목 심죠. 큰 나무부터 심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목 심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 심죠. 그런데 우리 잔디만 나무를 심어놓고 할 수 없으니까 잔디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공사 공정, 실지 현장의 공사 공정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공사를 안 해보잖아. 그죠? 못 해보잖아. 이건 기술자들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대체로 할 수 있는 수업이 되는 거죠. 자, 이게 현장의 시공 공정하고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못 보시면
지난 시간에 연못에 물 표현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드락 본드로, 그죠? 그런데 어떤 집은 기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어떤 집은 기포가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왔어요. 이 집이, 이조의 집이 연못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연못을 칠하는 아크릴 물감, 파란색으로 아크릴 물감이 칠해졌어요. 그죠? 꼼꼼하게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르기 전에 우드락 본드를 발랐어야 되는데 좀 말랐거나 덜 칠했으면 빨리 말랐겠죠. 그죠? 꼼꼼하게 칠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 기포가 스티로폴하고 아크릴 본드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포가 올라오는, 가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집은 거의 기포가 양 옆에만 있고 기포가 없이 아주 진짜 실제 물처럼 잘 나왔어요. 왜? 내가 해줬잖아. 아니 그 말을 거기네. 나는 그 말 안 했으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다가 다시 물 수위를 맞추겠다고 다시 우드락 본드를 또 넣으면 가스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기포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오늘 이제 할 작업들 말씀드릴게요. 자, 집 완료하십니다. 지붕까지. 그 다음에 데크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데크 옆면은 이걸로 하지 않고요. 갈색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으로 끝냅니다. 윗면만 합니다. 윗면만. 자, 그 다음에 뭐 하죠? 데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자, 부지에 집 건물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다 뭘 한다? 그렇지. 목공본드로 많이 발라서 톱밥을, 잔디 톱밥을 입혀준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에 나무 위치에다가 저 꽂아야 되잖아. 그죠? 핀이나 뭘 꽂아야지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려서 지금 나무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 눈에 아직도 지난 시간에 하라 그랬던 관목들이 안 보여. 작은 나무들이 안 보입니다. 작은 나무 왜 안 보여요? 자, 다른 분들 여기 조가 4-5명씩이니까 다른 한두 분들은 작은 관목들 만들어야 됩니다. 5개씩 꽈갖고 만들어야 돼. 5개나 6개 꽈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작게 마무리 하십시오. 자, 질문 있습니까?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십시오. 선생님. 예. 아니 30명만 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는 너무 찌끄러하니까 귀여워. 그래서 왜 안 오신다고 했어요? 제가 완성하셔야 되는데 우리 거의 다 이제 완성했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우리 저거 집을 색칠하는 거예요? 네. 분양이 이제 제대로 섰네요? 네, 섰죠. 일단 이렇게 놓으실 거죠. 그러면 다시 해야 돼. 거기는 다시 저기 있잖아, 본드. 저거 안 돼? 안 돼요. 지금 안 붙어요. 해봐야. 본드 칠 다시 하고 다시 해야 돼. 언제나요? 언제는 움직이면 또 다 날리고 다닐 텐데, 여기저기. 그래서 아니 뒤집지 마요. 안 돼. 나봐 여기다 할게. 연두색 주세요. 다 된 것 같은데, 여기?
자, 여기 초록색 물감이 있어요. 땜빵 하세요. 저쪽 거예요? 자, 이렇게 땜빵 하세요. 땜빵 할 수 있는 데는. 땜빵 선수. 침 받았어요, 침 받았어. 잘하고 계시네. 이러다 한 번 더 하면 이게 또 진해져요. 마른 데에다 한 번 더 하면. 와,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선생님 여기다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입구가 막히니까 좀 잘라서 심어야지. 그리고 이거 너무 두껍고 이런 색이 나와요. 이런 색이 요만큼. 어디 그렇게 옆에까지요? 저 가요. 본드를 반대편으로 칠해서 뒤집으세요. 네. 그렇게 붙이시면은 제가 뜰까요? 아니 그 위에 좀 있으면 어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본드 붙이고 붙여야지. 그럼 지저분해지잖아, 자꾸. 그죠? 칠해놓고 칠해야지. 그 다음에 마르고 나면 두 번 칠했을 때 이게 여기 칠해줘요. 이게 선생님. 만들면서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디테일감, 또 축척에 대한 거, 이게 과연 맞는 축적인가, 또 설계를 제대로 했는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들하고 그 협의를 안 한 상태에서 내가 더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한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예. 설계할 때 보면 나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나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건 이제 왜 그래요? 나무 수간 폭만큼을 잡아서 평면도로 하기 때문에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 심어놓고 보면 몇 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 스케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이제 아셨고, 그 다음에 배치도 어느 정도, 이쪽에 나무는 한 그루 갖고는 모양이 안 난다. 두세 그루 모여 있는 게 좀 낫다라든가, 큰 나무는 하나 갖고도 충분한데 배치도 많이 보시게 됐을 거고. 디테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뭘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쓱 가갖고 이거 더 추가하세요 하고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처음 하는 거라 계획에 아예 그게 없어. 처음에 예산 100만 원 만들어 놨는데 자꾸 뭘 갖다 심는 게 일반적이야. 이게 계획할 때 해놓으면 예산부터 수량까지 다 정해집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공모전 같은 데서 정원박람회라든가 정원을 이제 만드는 한뼘 정원이라 이런 걸 해보면은 거기서 나와. 거기서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나옵니다. 저는 진짜 지금까지 1년에 여러 시도에서 한 4-5군데에서 뭐 10몇 군데에서 사실 합니다. 근데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반 그 정원 박람회라든가 정원 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한 2-3번씩은 우리 교육생들 모시고 참여도 하고 해보기도 하고 제가 가봅니다. 작업하는 현장을 가봐요. 제가 채점위원으로도 갈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예산은 딱 정해져 있어.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자꾸 추가돼. 자기 돈 계속 갖다 붓는 거죠. 근데 수상자에는 못 들어. 이게 뭐예요?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디테일한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거기다 조경을 하는데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은 난 4천만 원 들였는데 난 이거 갖고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하다 보면 1억 가까이 들어가요.
외상한 것들이 빈틈이 보이거든. 이거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갖다 놓고 자꾸 갖다 놓고 뭐 있어지긴 하는데 돈이,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저것만 만들다가 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못해, 나 다시는 안 해, 집 짓는 거 진짜 힘들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계획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수량 파악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크기 이런 것들.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볼 때 이거는 내가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한 것도 있었습니다. 있어요. 분명히 각 조마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 하셨고요. 물론 처음 하는 거라 제가 드리는 노하우를 캐치를 못하고 좀 미스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였어요. 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 제가 여러 번 해본 거거든. 이게 뭐 한두 번 해봤겠어요. 제가 20년 가까이를 이런 거 만들어 봤단 말이야. 1년에 7, 8번,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들어 봤으니 내가 수만 번 만들어 봤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해본 결과 이거는 이렇게 나와야지 이쁘게 나오겠더라. 이건 이렇게 해야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걸 아신 겁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랬죠. 미국, 일본 이런 데에서는 시니어들이 지하실에다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거를 엄청 크게 자기 나라를 만든다고요. 대회도 있어요. 저걸 디오라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형 만드는 사람들끼리는 디오라마라고 해요. 저거를 전쟁터로 만들기도 하고요. 탱크 갖다 놓고 병정 갖다 놓고 피 흘리는 거 막 뭐 해놓고 막 폭파된 모양으로 만든 디오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걸 했어요. 오래됐지 저는. 20년이 뭐야, 그죠? 오래됐죠. 저런 것들은 우리 모형에서는 저런 표현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델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대학에서도 못하신 거 하신 거예요. 요즘은 고등학생들 저걸 가르치고 있는데 정규대학에서도 저걸 잘 못합니다. 아까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여러분들이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었고 아주 잘 되는 교육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여곡절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잘할 수 있겠죠. 현장 나가도 대충 감은, 공정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고생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가져갈 거야? 가위바위보해서 가져가요? 자, 여기다가 좀 놔둘 거고요. 이따 수업 끝나면 요 두 줄만 앞으로 벽으로 붙여서, 이쪽 벽으로 붙여서 여기에다가 계속 우리 수업하는 동안 좀 놔두고, 만약에 나는 이거 부족해, 다시 하고 싶어, 집에 가서 다시 하실 분은 다시 해갖고 갖고 오세요. 그리고 원본 있죠? 자, 원본을 우리 지금 원본이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A3죠? 다이소 가면요 A3 액자를 팝니다. 나무로 된 거 5,000원이면 팔아요. 살 수 있어요.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면 사니까 A4가 제가 3,000원에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A3 5,000원에서 한 8,000원이면 살 겁니다. 거기다 액자에다가 원본을 붙이고, 자, 여기다가 정렬해 놓으면 그 뒤에다가 그 액자를 세워 놓으면 되죠. 이게 신구대학교하고 한경대학교하고 모형 박람회 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도면하고 이 도면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여기구나. 여기구나. 또 이거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해에 도움을 주지만 여러분들은 도면 읽는 방법, 머릿속에 숙지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인지가 되는 겁니다. 도면을 보는 방법을. 실물과 도면을 번갈아서 보면 도면을 읽는 방법이 길러지는 겁니다. 제가 현장 생활할 때 대학생 이제 막 졸업한 이제 후임이 들어온 거죠. 제가 현장 소장이었고 걔는 기사로 들어왔어요. 저한테 어느 날 그러는 겁니다. 소장님, 도면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간대. 여러분들이 그렇죠? 도면을 그려보지 못했고 보는 방법을 모르니까 도면을 아무리 봐도 복잡하기만 해. 그런데 이제는 도면을 그려봤잖아.
하나하나 순서대로 각각 각계전투로 하나씩 보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젠 어려운 도면을 보더라도 대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그린 도면을 봐도 이거는 뭘 뜻하는 거야? 이건 왜 이렇게 있는 거야가 이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누군가가 그린 도면으로 이거대로 시공하세요. 시공을 잘 못해드려도 도면은 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모형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하셔갖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서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현장이 정해졌어요. 무슨 초등학교요? 하면초등학교요. 예, 하면초등학교로 오시고 요거 아까 그 주경기능사하고 광주농업기술센터 무료교육하는 거 지금 일물 있으니까 요거 나눠 가시어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